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with 박혜원. 박혜원 토익이 안녕. 안녕하세요. 토익 팩트체크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점수 채점 기준, 시험 Q&A 영상이기 때문에 공부 티칭은 아니지만 토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뇌피셜과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직접 알려주고 공유하고 싶다. 제가 직접 시험장을 무수한 시험을 갔다 오면서 경험한 것, 그리고 제 성적, 그리고 학생 성적을 통해서 대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국 IBM 전체 1위 토익 연속 만점 박혜원 피처링 옆에 전보람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토익은 상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절대평가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전보람 선생님은 100% 완벽히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경험상 뭐 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좀 추측하는 이거는 정도? 정확히 뭐다라고 얘기하시면 토익 관계자이시거나 ETS 채점관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기관은 미국 ETS예요. 이걸 어떻게 들으신 걸까요? 토익은 100% 상대평가다. 그럴 리가요. 100% 절대평가다. 그렇다면 토익 만점은 1000점이 되어야 합니다. 200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당 5점씩 준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5점 곱하기 200문제인데 어떻게 990으로 10점이 절삭이 됐을까요? 상대평가와 제가 봤을 땐 절대적인 방식이 혼합됐을 거라고 추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공개한 소스가 없기 때문에, 공식 기관에서 소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5점씩도 깎아보고, 이거는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쫄리니까 10점도 훅 깎아보고, 몇 개 틀리면 몇 점 나올까요? 라는 추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이렇게 문지방이 닳게 보고 여러 번 만점 나온 강사보다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평가의 베이스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한 문제당 5점씩 깎는 요소가 분명히 다수가 섞여 있고, 그런데 200개 도합해서 틀려도 묻어갈 수 있는 상대적 기준의 문제 배치 문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전체 응시자 거를 100분위를 내. 그래서 오늘은 몇 번을 해주자. 이런 차후적인 관리보단 일단 기본적인 룰렛에 몇몇 후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측 중에 있습니다. 전보람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새로운 피셜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매달 뭐 점수 나온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혼합돼서 그렇게 점수를 채점하는 게 아닐까. 저랑 같은 네. 의견이시네요. 그냥 추측 정도? 두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토익이 요즘 더 어려워진 게 맞나요? 맞습니다. 토익이 요즘 더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토익 시험을 언제부터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봤다가 지금 다시 봤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강사도 아니고 밥 먹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게 강사도 아닌데 굳이 토익을 계속 보는 투기와 의지 뿜뿜으로 돈을 그렇게 우리가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저는 ETS 기출문제집 천재 시리즈와 ETS 도서를 YBM 내에서 가장 많이 촬영한 인강 담당 강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기출문제를 접해왔는데요. 예전에 영국 할머니가 있었어요. Where do you 어쩌고 이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2020년서부터요. 영국 딱따구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호주 오빠도 예전 오빠와 같지 않습니다. 성우의 속도가 다소 빠르고 액센트가 강하게 구사되는 성우로 교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난이도가 같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나 2016년 5월 말시험부터 토익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AC 파트 1은 10문제였고요. 거기서 6문제로 줄어들었죠. 파트 2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었습니다. 파트 3 30문제에서 39문항으로 늘어난 거예요. 파트 4는 30문제 동일합니다. 파트 5가 40문제에서 30문제로 감소됐습니다. 파트 6 문장 넣기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그 문제 4문제가 추가됩니다. AC에서 따옴표 문제, 우리 빡치게 하는 문제, 의도 파악 문제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요. 시각정보 연계형 그딴 거 처음도 봤네요. 8-7의 채팅창
텍스트 메시지 체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중 지문 트리플 패시지 괴물같이 탄생했네요. 문장 삽입 위치 고르기 문제 그딴 건 없었어요. 이미 그때도 한 번의 토익을 개정을 거치면서 계속 해왔던 히스토리가 아닌 건 누구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대의 시험은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 전보람쌤 베트남하고 그 아시아권 국가 일본하고 한국 중에 토익 평균 점수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 아세요?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2012년, 13년, 14년 이때도 저는 수강생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애들 평균 점수가 500점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600점대 후반까지 치달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건 극소수의 만점자가 머리 끄댕이 잡고 올리는 게 아니라 두터운 중고급자층이 내막이 깊게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아이들 되게 잘하네. 문제 조금 까칠해야 잘했구나. 야 여기 왜 이렇게 잘하냐? 야 그지 같은 문제 좀 넣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강의만을 저는 하진 않기 때문에 매번 저도 저를 스스로 매질하면서 계속 다른 문제 풀어가면서 얻어낸 결과 요즘은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전보람쌤도 강의를 하신 지 좀 오래되셨죠? 어떻게 느끼세요? 난이도? 확실히 어려워졌죠. LC 같은 경우 2015년, 16년이나 2019년, 18년을 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 토익하고 어려운 문제는 그때도 당대에 존재했겠죠. 그때는 뭐 파트 5 한 몇 문제 정도?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 특히 파 7, 파 6, 뭐 LC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으니까.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만점자가 많으면 제 점수가 타격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람쌤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상대평가인데 경쟁을 이들이 만들거나 부추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심리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만점자 인원수와 만점 개수 제한이 있나요? 이 질문하고 맞물리기도 해요. 꼭 매 시험에 딱 몇 명 정도의 극소수의 0점 몇 %가 만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밥을 먹고 하는 짓이 토익 강의하는 짓인 사람들이 쫙 깔아버리면 나는 여기에 타격을 보는 게 아닌가.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제 개인 SNS까지 와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누가 달았든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 성적입니다. 5월 26일 성적표입니다. 생년월일만 가리고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990 만점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쪽팔리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roficiency 레벨입니다. RC는 올백으로 찍혀 있고요. LC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 뻘짓을 했네요. 제가요. 100, 194, 100인데요. 중간 그래프바 세 번째 바에서 100% 만렙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 82가 찍혔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수험자들이 꽤나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80이 넘었다는 건 좀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깎였어도 94% 게이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리되셨나요? 그럼 저는 200개 중에 하나를 틀려서 990을 오늘 성적 받은 겁니다. 5월 12일 제 성적입니다. 같은 성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절지 않았어요. 마킹 실수도 없었어요. 올백입니다. 전체를 100을 받았죠? 자, 다른 거 제 거 랜덤으로 추려볼게요. 4월 14일 제 성적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또다시 한 문제를 줄었습니다. 100, 100, 100, 98, 100이네요. 한 문제를 틀린 겁니다. 틀렸는데 이번에는 81에서 82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98은 좋네요. RC는 실수가 없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제가 봐도 컨디션과 집중력 털림발에 의해서 왔다 갔다 삑사리발에 의해서 하나 정도는 왔다 갔다 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RC 부분은 제가 깎인 게 없었죠. 이 세 개의 성적표에서는. 다른 거 들춰보면 하나 틀린 거 되게 여러 번 있어요. 저. 그걸 왜 쪽팔려고 왜 당당하게 하죠? 틀리면 틀린 거죠. 근데 제가 그걸 꼭 광고해야 하나요? 어차피 990인데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제 학생 성적표입니다. 저는 편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제 걸 되게 많이 듣기 때문에 제 학생 성적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5월 26일, 그러니까 이 영상 찍기 전날
공개된 5월 26일 성적입니다. 그 5월 26일 이 학생의 성적은 뒤에 뭐 진위 여부나 이런 건 이 학생이 스캔본으로 출력해서 그렇고요. 출력한 걸 스캔해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개인정보가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학생은 990점 만점이 나왔고요. 이게 스캔 파일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AC proficiency 레벨이 100, 188, 100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저처럼 세 번째 바에서 절었어요. 저랑 같은 점수입니다. RC는 올백인 것 같고요. 그런데 AC에서 하나를 절었는데 하나를 절었으면 저랑 퍼센타일이 똑같이 깎였겠죠. 88이 나왔으면 이 학생은 2개 틀렸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RC 다 맞고 AC 2개 틀려서 저랑 같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제 또 다른 학생입니다. 그냥 자기가 다 가리고 주긴 줬는데요. 저는 이 학생 이름을 알고 하는데요. 이 학생 990 저한테 줬고요. 학생 성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꽤 틀렸네요. 첫 번째 바도 93%, 세 번째 바는 94%, 저랑 똑같이 하나 나가고 마지막 바는 93%입니다. 옆에 쪽에는 심지어 너는 written text에서 네 번째 항목 vocabulary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 적었군요. 이 학생은 총 4개를 틀렸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은 점수죠. 어떤 기준일까요? 제가 과연 계속 만점을 붙박이 하다 보니 타격을 줬을까요? 아니면 만점의 레인지에서 저라는 사람이 기준이 돼서 저로 인해서 다른 한 명이 못 받는다는 게 가능한 원리일까요? 그럼 저는 990 만점자를 왜 이렇게 많이 뽑아왔을까요? 학생들을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저 같은 인간이 100문제 중에 100문제를 다 맞춘다고 해서 제 존재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수험자 집단군이 저 때문에 행운의 티켓의 주인공에서 좌절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절대평가와 상평의 혼합이고 그 상평 문제가 몇 개인지는 ETS는 공개한 적조차 없으며 정확한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문제 중에서 극소수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본인이 틀리면 본인이 틀린 만큼 깎이는 게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건 남에 의한 타격이 아니죠. 전보람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내 점수가 내려간다. 만점자가 굉장히 많을까요, 보람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강사가 많이 따서 우리의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만점 받을 수 있는 애가 그 만점 받은 강사 때문에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이 이게 지금 학생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얘들은 왜 저 그죠? 때문에 점수를 안 깎인 거죠? 그죠? 그거하고 이제 해당되는 게 왜 아니죠. 매달 만점을 저는 거의 모든 학생들 중에 거의 매달 찍어왔는데 애들 만점을 얘들은 왜 저한테 타격을 안 보는 겁니까? 틀린 개수가 저랑 좀 갭이 있잖아요. 특히 이 학생은. 근데 왜 저랑 같은 점수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원리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로 인해 누구 밥그릇이 뺏기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를 걷고 자기 돈으로 학원에서 10원도 안 내준 지 시험을 미친 듯이 보고 계속 인증을 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자기 바닥에서 그 바닥에서의 센스 잃지 않고 자기를 열심히 훈련해 온 거고 혼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이 진화하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하게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는 꿀렁꿀렁 왔다 갔다 기복이 없이 어느 난이도에도 해 나갈 수 있어. 나한테 배워. 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재수없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난 정말 니들을 위해서 시험장을 매번 가지만 근데 뭐 그냥 선생님 만점 강사야. 이거랑 또라이처럼 매번 너무 많은 횟수를 만점을 계속 인증하면서 나 이 정도야. 제가 만약에 제 돈을 써서 들어야 된다면 저는 후자 걸 듣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 못 믿거든요. 보여줘야 팩트인 거잖아요. 토익 점수가 흉물스러운 것도 아니고 가릴 이유는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마킹하지 않는다. 라는 주의를 보았고요.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학생들을 위하시면 직접 시험을 더 많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분석을 하시고 본인의 성적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만점을 많이 따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든 한 번씩 시험장을 가시면서 인증을 하시고 이런 선생님들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칭송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전보람 쌤은 토익을
평생 강의하면서 매달 시험을 보셨나요?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저는 빠지는 경우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2016년, 15년 때요, YBM 인강이라는 곳에 제가 입성을 하면서 인강을 저한테 미친 듯이 줬어요. 근데 제가요, 그 당시에 꼴에 좀 젊어가지고 그때 지금보다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연강을 진행했고요. 매일매일요. 그리고 월수금 저녁에 저녁반을 감행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녁반을 해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날 주말반까지 하는 토나움을 버텼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주말반을 찍는데 인강 40강, 60강, 80강어치를 찍어야 돼요. 그럼 전 몇 요일날밖에 찍을 시간이 없나요? 일요일이요. 최악의 경우는 저는 1년 내내의 기간 중에 5번 정도의 일요일만 휴가를 저한테 스스로한테 허용했습니다. 미친 듯이 나가서 또라이처럼 강의에 임했어요. 계속 촬영했고요. 저는 그때 토익 시험을 1년에 2~3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매번 가는 이유의 힘이 뭔지 아세요? 저는 매번 총평을 하는 강사입니다. 당일날 지우죠. 그치만 저는 매번 복귀하고 총평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총평도 할 필요 없는데 내가 굳이 계속 매 시험에 내돈내산 깨져가면서 학생들을 미친 듯이 가르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썩은 몸을 이끌고 굳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강사가 튈 수도 있는 거지 일반화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말 1등이 맞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분명히 자신의 무기가 있을 거고요. 그게 그대로 복붙되는 게 아니니까 튈 수도 있는데 그게 억압받거나 지탄받을 요인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점수를 뽑아왔던 강사지 제 점수 먹겠다고 타격을 준 적이 없어요. 강사의 성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람 선생님은 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죠. 그 만점이라는 점수가 꽁꽁 싸매고 있을 그런 점수는 아니고 강사라면 만약 내가 만점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겠죠. 보람 선생님은 인스타그램 이런 거요, 네. 유튜브 이런 거요, 원래부터 아주 옛날 한 15년 전부터도 하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인스타그램 시작한 것도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는요, 저는 아주 옛날 있죠. 막 진짜 7~8년 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강의할 때 만점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만점 성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몇 분씩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요, 제가 만점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안 하니까 뭐 그때는 총평도 없을 때고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출력해가지고 우편 수령한 출력 그거를 한 번씩 강의 외벽에다 붙이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노출될 경로가 그 공간에서 그 달에만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결국에 매체가 발달하고 저 같은 강사가 총평을 하면서 더 드러나 보이고 그 전에는 저는 다른 방식으로도 욕을 먹었었어요. 저거 사짜 아닌가? 저거 영어 잘하는 거 맞나? 저는 뭘 해도 욕먹었어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수강생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었었어요. 인증을 안 해도 욕먹고 해도 욕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을 내는 건 강사한테는 옵션이 아니라 사실은 necessity,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죠. 나는 그렇죠. 정답이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이 사람의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의 실제 점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보람 쌤 읽어줄까요? 토익은 왜 성적을 공개 안 하나요? 토익은 왜 성적을 공개를 안 하나요? 자, 일례로 수능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수능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보람쌤? 딱 한 번 있죠. 딱 한 번 있고요. 11월 달에. 응시자 수요는 토익보다 적습니까? 훨씬 많습니까? 훨씬 많죠. 훨씬 많고요. 이건 자격증 시험입니까? 대입 시험입니까? 대입 시험. 대입 수능 시험입니다. 토익은 대입 시험입니까? 자격증 시험입니까? 자격증 시험. 2년 후 말소되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나요? 한 달에 2번에서 많게는 3번씩 있나요? 한 달에 2번 기본적으로. 더럽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수능이고 미국 ETS에서 개발하는 게 토익이라고 치죠. 아무리 문제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이 투여됐을지언정 1년에 한 번 걸작을 만들어서 빼는 시험과 매달 도장 깨기처럼 찍어내는 문제를 빼는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압도적인 물량과 빈도, frequency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분들께서 매번 새로운 문제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패턴상 유지되는 툴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를 조금 여기서 모디파이를 해야겠다. 그래도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써먹자. 이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문제를 빼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답을 공개합니까? 자, 그럼 답을 공개 안 해주는 이유는 그렇다 치죠. 그럼 안 해주면 나는 정답을 C로 찍었어. 근데 강사가 자꾸 A래 나한테. 근데 내가 잘 검색해보니까 딴 데서도 나처럼 C로 한 사람들이 꽤 있어. 검색해보니까 구글링해보니까 얘도 있긴 있어 예문이. 물론 A도 있어 그래. 근데 C도 있어. 난 내가 맞아야겠거든. 희망 고문이라도 넣고 싶어. 나 점수 깎이는 꼬라지 못 보겠어. C가 뭔데 A래? 자, 이런 충돌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강사는 A라 그러고 저 강사는 C래. 팽팽해. 한치의 물러남이 없어. 본인의 논리가 최고야 계속. 서로 굽힐 줄을 몰라. 그리고 공부를 좀 할수록 존심이 세져요 사람이. 자기가 이걸 깎였다는 걸 인정하기가 되게 싫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데 내가 이걸 털려? 아 짜증나. 이건 분명히 내가 맞을 텐데. 점점 더 꼰대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람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 우리끼리 충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용하게 되죠. 아 그래. 어차피 성적은 나와도 이거 몇 번 틀렸는지 얘기 안 해주잖아. 정답 공개 안 됐으니까 그래 그냥 내가 맞는 걸로. 자 그럼 제가 맞는 걸로라고 정신승리를 해볼게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저가 깎이고 10점 깎이고 막 깎여 있어요. 그럼 제가 우긴다고 이게 완전 범죄가 되나요? 저는 그걸 찝찝해서 버티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체가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맞는다는 걸 절대 보장할 수 없고요. 저 985 나올 때도 여러 번 있고요. 제가 총평을 체력이 지금 털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할지도 저도 몰라요. 근데 총평을 접으면 매 시험에 가고 싶진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데 현재 제가 푼 문제가 맞다라는 걸 제 스스로도 확인하고 학생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따라가게 하고 싶은 믿음을 주고 싶지 않을까요? 뭐 하나 나를 쫓아하고 싶은 거 애들이 하나도 없을 텐데 이놈의 자격증 시험 따위 하나 가리키면서 이 자격증을 압살적으로 주무를 수 있다마저도 안 보여주면 저를 뭐 외모로 믿습니까? 성격으로 믿겠어요? 뭘로 믿겠어요? 수험자들. 그 툴일 뿐입니다. 그리고 토익은 성적을 공개 안 하는 거는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너무 빡치지만. 그 시험의 사이클과 빈도를 보면 가려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성적을 이상한 킬러 문제는 빼주기도 하고 그걸 선물처럼 그냥 여기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보람 쌤은 틀렸는데 안 깎인 적 있나요? 그죠. 그죠? 뭐 RC도 그러고 LC도 그러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맞아라고 우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맞았구나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뿌듯한 적도 있고 아 내가 맞다고 우겼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럴 때도 있고 거봐 이게 맞지? 이런 게 우리는 그걸로 해결되는 건 거죠. 물론 1년에 한두 번 정도 킬러 문제는 점수 감점을 안 줘버릴 때가 있어요. 올해도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게 간혹 있겠지만 그래도 자, 그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제 성적입니다.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나요? 이거예요. 제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고서요. 제 성적입니다.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제 성적표를 대입을 하면 98 하나 삑살이 난 건 실수일 수도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럼 이걸 뭘 개선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점수가 나왔는데 걔가 뭘 개선하겠어요. 그 판은 뜨겠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94, 78, 82, 91, 88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틀린 게 있는 거잖아요. 문제 속성별로 다 틀린 게 있는 거잖아, 조금씩. 근데 뭘 개선을 해요? 목표 점수를 높게 잡을수록 전 파트를 잘해야 되는데 뭘 특정을 집중 겨냥을 하냐고요. 그리고 아 내가 이거는 70% 찍혔으니까 개차반이다. 아 얘는 그나마 80이니까 낫고 그건 잘못된 거죠. 70이니까 개차반이니까에 속상하는 게 아니라 80인 걸 100으로 올리실 연습을 하세요. 그게 본인한테 더 쪽쪽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덜 깎인 패세지를 더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람 선생님은 본인도 강의를 하셨으니까 오래 하시니까 네. 이렇게 학생이 누가 성적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걔가 똑같은 proficiency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비슷하나? 저는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가 복불복이 있잖아요. 고득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실력이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950을 넘었어 이미. 근데 쌍욕 나와 990이 안 나와. 970 갔다 960 갔다 980 갔다 막 이지랄이야.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아씨 나 이거 왜 자꾸 가기지? 근데요. 다음 시험에선 그 파트가 좀 쉽게 나오면 또 너는 그걸 100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고요. 전체 응시자의 가장 두터운 표피층의 전체적인 정답률 proficiency 레벨의 평균타에 의해서도 왔다 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험 본 당일날 있죠. 성적 보고 나서 이 영어로 써져 있는 이 분석표를 보고 나서 뭐 해야 될까? 계획을 새로 짜고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말린 부분이 없는가, 복습이 덜 됐는가에 대한 걸 냉정하게 시험대에 올라서 생각하는 건 접어버리고 이제 난 뭘 해야 될까? 이게 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원을 다니시든 독학을 하시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살짝 찍었다 빼는 게 아니라 피토하는 심정으로 깔고 가야죠. 이거를. 진짜 뒤지게 복습을 해야 나오는데 복습을 얇게 문제는 퀘스트 깨듯이 겁나 여러 개 이렇게 풀고 이 영상 저 영상 이게 머리에 다 입력이 되냐고요. 강사들은 서로 다른 말하고 있을 수 있고 겹치는 게 있는 게 하고 서로 베끼는 게 있는 거 하면 완전 다르게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믹스하냐고요. 선택과 집중으로 한 길로 파는 외길 인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공부 방식이 계속 똑같은 점수 아무리 상대평가 타격이 있어도 너무 심하게 요동치는 게 아니라 계속 붙박인데 만점에서 980 이런 게 아니라 좀 나는 다소 낮은 점수인데 계속 똑같아 라고 하면 상대평가 타격으로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800점대 학생들이 더 많고 900 초반도 요즘 늘어나서 나를 누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절대평가 문제도 다수 섞여 있을 거라는 점에서 이 모든 게 핑계가 될 수도 있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습을 더럽게 안 했거나 부족했거나 아니면 배우는 걸 겉핥기로 해서 입력이 덜 됐거나 아니면 방식이 잘못됐거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이거나 그러면 빠르게 다른 걸로 바꿔서 하더라도 그걸 또 밀고 가셔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단어가 중요한가요? 문법이 중요한가요? 답변 주세요. 둘 다 중요하죠. 네. 근데요. 문법을 투머치하게 하시고 단어를 투 리틀하게 하고 계세요. 그건 확실해요. 수능 때부터 우리가 너무 심취해가지고요. 문법은 박사학위 같은 용어가 되게 많고요. 무슨 절, 무슨 수식절, 관계절, 형용사절, 부정대명사, 인칭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속사 막 이러고 있는데요. 어휘는 되게 작아요. 문법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문법은요. 문제를 풀면서 자리의 로직을 깨달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휘는 외우지 않고 함부로 감성적인 뇌피셜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시중의 단어장을 어떤 걸 이용하시든 단어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품사와 어울리는 표현들 덩어리 뭉치기로요. 도서 추천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말해서 많아서 뭐래도 욕먹을 수 있어요. 물론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학생이 많은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찐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도서 추천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YBN 거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 봐라 YBN 강사니까. ETS 거 얘기하잖아. 저거 봐라 YBM이 ETS랑 관련돼 있잖아.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쟤는 YBM인데 왜 딴 데 얘기해? 이렇게 돼요 저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LC는 기출 끼는 걸 좋아하고요. 혼자 학습을 하실 거면 보람쌤은 어때요? 맞아요. LC는 아무래도 기출하고 일반적인 좀 문제 차이가 저는 일반적인 거 좀 애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사설 도서도 하나 선정해서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LC는 듣는 귀의 방식이 중요한 거니까 리뷰가 중요한 거고 많이 격파해서 푼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근데 그 영국 딱따거리와 호주 침고인 그죠. 오빠는 실제 성우를 경험해 볼 수 듣고는 있습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RC는 여러분들이 광고에도 낚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보면 제일 많이들 사는 책들 있잖아요. 독학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나는 독학할 정도의 짬바 된다. 혹은 독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리뷰나 여러 가지 좀 입소문이 많이 난 책들 위주로 선정을 하셔서 한놈패 정신으로 제대로 하고 딴 걸 제대로 끝나고 하세요. 그리고 A씨는 다른 걸 하시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고 되게 어려운 버전, 쉬운 버전 마음대로 섞으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과다하게 어려운 거로만 하면 자괴감 퍼먹고 과다하게 쉬운 거로만 하면 겁나 당황하거든 시험장 안에. 그래서 실제 기출 거를 한 번은 끼셨으면 합니다. 기출 시리즈를요. 한 달 안에 땡땡땡점 가능한가요? 어때요? 이 질문 받으면? 솔직하게 너무 얘기해.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저를 약간 우리를 약간 신내림 그죠? 내린 곳. 답변을 해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이게요. 제가 그런 성격은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수강을 등록할까 말까 하는 애가 저한테 밀당하면서 연락해서 저 한 달 안에 선생님 수업 들으면 몇 점 가능할까요?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전쟁이요. 저는 990도 애들을 매달 찍어줄 각오로 가르치고 실제로 빼오고 있어요. 근데 지가 받아먹기 나름이에요. 지가 복습을 안 하고 지가 제 말을 의심하고 안 하면 어차피 충돌이 생기지 않나요? 근데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뭔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돋보기고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패턴을 어떻게 알고 함부로 그럼요. 제 거 들으면 나오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건 잘 못해요. 나는 만점자도 뽑게 가리킨다. 네가 내 걸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고 네가 얼마나 더럽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몇 점 가능한가요는 좀 그렇고요. 확실한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 토익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토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적을 인증한 기관은 없다. 아직까지. 메인 기관인 ETS 자체에서도 얘기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피셜로는 그냥 딱딱딱 깎이는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의 툴이 분명 약간 있을 것이다. 근데 보라마 기억나? 2015년 이쯤 있지. 그때도 보라마 만점 나온 적 있을 거야. 나 분명히 그때도 수강생 많이 강의했는데 나 그때도 애들한테 얘기했어. RC는 하나만 틀려도 깎일 수 있다. 강사가 몇 명이 보든 말든 RC는 하나만 틀려도 야 깎일 수 있어. 매번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느끼기에 RC는 마이너스 0 아니면 마이너스 1까지가 495 만점일 때가 훨씬 많아요. 응시자 수가 많든 적든. 간혹 논아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주지 몰라도. 근데 마이너스 2를 매달 주진 않아. 절대 그러진 않아. 근데 이게요. 제가 봤을 땐 최소 10년 이상 똑같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지금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즘 학생들이 롱런, 오래가는 레이스를 많이 펼치고요. 정말 고득점을 원하는 편입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그냥 나 공부하는 이 시대의 학생이야 라는 거에 잡봉용으로 우리가 토익 보는 사람도 있었다면 이제는 고물가 시대, 토익 겁나 짜증남, 나 할 일 많음, 점점 시간 쫄림, 아직까지 들어온 나는 토익을 들어온 점수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 600점을 목표로 하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레이스를 가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강사 수가 는 게 아니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토익이 요즘 어려워진 거 맞고 만점자 많으면 점수 타격 보나요?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제한이 있거나 매달 몇 명으로 딱 소수점으로 한 명 까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박혜원 성적과 오늘 이 학생들의 성적은 같을 수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익 왜 성적 공개 안 하나? 몰라. 근데 매달 문제를 찍어내다 보니까 가려야 돼. 그래야 또 문제에 대한 비슷한 거 개선이 되니까 제 성적입니다. 어느 부분 개선해야 되나? 이 질문을 하는 자세를 개선해야 돼. 이런 걸 안 해야 돼.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 근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은 실용적인 자리를 보는 눈이 중요하고 단어는 자기가 좀 외워줘야 된다. 나가 안 돼. 도서 추천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LC 같은 경우에 기출 하나 정도는 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할 시간에 이것이 현실이 되게끔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더 나는 박치기 하듯이 복습을 한다. 박혜원과 한국토익위원회 크로스 2024년 상반기 토익 100% 기출 200문제 무료 해설 강의가 6월 17일 토익 홈페이지 혹은 한국토익위원회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영상 짤 앞에도 그거에 대한 예고 홍보 티저 영상을 살짝 넣었을 거예요. 6월 24일쯤인가 언제쯤에 YBM 인강 홈페이지에 박혜원 파트 5 만점 부스터 유료 강의가 오픈됩니다. 갑자기 홍보하니까 쪽팔리네요. 그냥 간단히 써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체크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뽀씨 우리가 처방전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이런 불편한 얘기, 듣기 싫은 얘기, 냉정한 얘기, 팩폭 얘기 이런 거는 이 영상 하나로 족하죠. 그리고 이 영상은 누군가한테 타격을 주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다들 모르고 준비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절대평가 100% 아니야 100% 상대평가야 이러는데 저조차도 이 정도의 강의를 여러 번의 커넥션을 갖고 한 저도 잘 모르는데
정확히 안다는 게 조금. 근데 다만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똑같은 걸 자꾸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겁을 먹일 수는 있다. 이런 거 틀리면 훅 깎여. 이거 틀리면 절대 점수 안 나와. 이거 확 깎여. 토익은 상대평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 강사 입장에서. 아쉬운 거 틀려서 자꾸 우두두 깎일까 봐. 그걸 어느 정도 정화해서 중화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토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알게 되고 이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아주 좋은 처방전 문제로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 안녕. 안녕.